지난 8월 22일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우선 해결을 강조하며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미국 역시 중재보다는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변호사 단체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는 보도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합니다. 변호사님, 우선 요즘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지소미아,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죠. 네. 편의상 영문 약자를 따서 지소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일본과 정식으로 체결한 군사협정입니다. 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 그리고 군사 분계선에서 취득하는 정보들을 일본에 제공하고 또 일본은 북한의 잠수함 기지나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정보들을 한국에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는 양국이 군사 정보를 갖게 되더라도 그것이 지소미아가 정한 방식대로 교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간의 동맹이 크게 흔들린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 주장 사실로 봐야 될까요? 사실로 보기 어렵죠.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공동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66년간 동맹을 지켜온 관계입니다. 네.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돼서는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지 한미 동맹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팩트체크 진행합니다. 정부가 한일 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게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 주장 사실인가요? 지난 9월에 몇몇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했는데요. 이 협정의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고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의무가 부과된다거나 어떤 법적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생명권이나 행복 추구권 침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SNS에서 공유되는 기사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때 연장 의견은 4명이고 종료 의견이 3명이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뒤집어서 강행을 해버렸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자, 이 교수님, 이 기사 내용 사실로 봐야 됩니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보도의 출처는 NHK 클로즈업 현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이네요. 네. 지소미아 종료를 다룬 NSC 회의 때 연장이 4명, 그리고 종료가 3명으로 연장 의견이 많았음에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종료를 결정했다라고 보도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 NSC 회의 진행과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KTV 사이다에서는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간의 동맹에 큰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받았다. 이런 주장을 살펴봤는데요. 확인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한미는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66년간 동맹을 굳건히 지켜온 관계이며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은 건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지 한미 동맹과는 무관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것은 헌법 소원의 제기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